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깜짝 제안에 대한 축구계의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단이 위르겐 클롭 감독을 영입하길 원하는 손흥민과 이것이 토트넘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고 전략적인 정보에서 토트넘의 스타 선수인 손흥민은 많은 뛰어난 성공을 거둔 리버풀의 수장인 위르겐 클롭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고 클럽이 제안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클롭 감독이 토트넘에 공식 합류한다면 재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이 정보는 축구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트넘은 일정 기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단이 최고 선수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즉각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클롭 감독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구단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팀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이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리버풀에서의 명성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클롭은 세계 최고의 코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지원은 토트넘의 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와 스타를 끌어들이는 데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클롭과 손흥민의 재회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클럽 발전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코치와 선수의 좋은 관계는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클럽의 존재는 토트넘이 강력한 반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토트넘의 클럽 감독 영입을 요청한 손흥민의 요청은 클럽에 새롭고 유망한 기회를 열어주었다. 선수의 재능과 코치의 전략의 결합은 토트넘이 앞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솔직히 토트넘의 공격진이 보여준 활약과 골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프타임까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중 결국 손흥민만이 승부를 겨루었다. 토트넘 부스벌리 2023-24 경기 오늘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37라운드 토트넘은 현재 랭킹 5위지만 이번 경기는 19위 팀인 벌리와 맞붙는다. 이전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5에서 2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유난히 강한 활약을 보여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했다. 토트넘이 최근 패배를 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할 경기다. 오늘 경기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콜루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제임스 매디슨의 선발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극심한 성적 부진으로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전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이 후위 자리를 맡았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근 팀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입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공격 전략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반면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찾았다. 토트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 전술을 꾸준히 적용했다. 토트넘은 공격력과 경기 장악력 측면에서 월등한 역습을 노렸고 경기 내내 선두를 달리는 듯했으나 결정적인 골을 넣지는 못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계속해서 잘못된 패스와 방향 전환을 저지르는 동시에 공격이 끊기고 역습이 일어나 전반 초반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다.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손흥민의 슈팅은 모두 상대 골키퍼에 막혔고 매디슨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토트넘은 전반 24분 선제골을 내줬다. 그러나 토트넘은 빠르게 선제골을 내줬다. 그들은 전반 31분 반격에 나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페드로 포로로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들어 토트넘은 공격을 더 많이 하며 벌리를 압박했지만 경기는 계속 무산됐고 특히 68분에는 클루세프스키가 손흥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무리한 슛을 시도하며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앞뒤로 걷어차려고 했고 이에 손흥민은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75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와 데인 스칼렛 라도드라고를 투입해 선수들의 위치를 바꿨다. 손흥민은 윙으로 이동해 좋은 활약을 펼쳤고 후반 77분에는 득점할 뻔한 패스를 했으나 브레넌 존슨의 역대급 첸 스미스에게 기회마저 허비됐다. 전반 85분에는 미키 밴더벤이 강력한 슈팅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오히려 최근 토트넘의 골 가뭄을 해소한 것은 공격이 아닌 수비였고 이를 통해 토트넘은 벌리를 상대로 2에서 1로 승리했다. 손흥민이 중요한 포인트 3개를 넣었다. 손흥민의 경기 초반 활약은 다소 아쉬웠지만
윙 포지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이번 경기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처음부터 손흥민이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펼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해 결과는 좋았지만 경기 전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매우 안타까웠다고 한다. 매 경기 고전하며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단순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등 강팀들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클러스비스키, 마디슨 비주마, 브레넌 및 존슨과 같은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반응이다. 이런 사람들은 토트넘에서 시작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들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바로 그 자체입니다. 경쟁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작할 때도 팀원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만 플레이합니다. 토트넘은 빌라파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루턴 오벌과 노팅엄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도 손흥민의 몫이었다. 그를 붙잡아 강제로 승리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토트넘 팀 전체의 일반적인 전략이었다. 조직력은 평균 이하로 간주되며 토트넘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와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최근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됐다. 패스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중앙공격수 손흥민이 포스테콜로 감독에게 완패했다. 1대1 대결에서는 상대를 정면에서 바라봐야만 빛날 수 있는 공격이다. 후반 들어 손흥민이 드디어 윙으로 자리를 옮겼다.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긴 겨울 동안 공격수처럼 경기 후 플레이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민의 드리블은 압도적이었고 벌리의 탄탄한 수비도 녹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공을 많이 들인 듯 평소보다 드리블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롱볼은 토트넘 공격 파트너들의 탐욕이었고 토트넘이 전반전 벌리를 상대로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반 3분에는 손흥민이 다른 쪽을 바라보며 완벽한 패스를 해줬다. 득점 기회. 이 패스는 사르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이 패스를 해냈습니다. 공을 쫓아가서 훔친 뒤 수비수가 잡지 못한 슛으로 기회를 낭비한다. 페널티 지역에서 벌리의 실수로 공을 받아 페널티 지역에 있던 손흥민에게 완벽한 페널티 기회가 열렸으나 뜻밖에도 존슨은 은희를 무시하고 니다이의 슈팅을 선택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것 외에 쿨루세프스키의 욕심은 존슨보다 더 터무니없었다. 영국 해설위원도 의미 없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지만 팀원들은 계속했다. 손흥민을 무시하고 슈팅을 선택한다. 이는 손흥민의 최근 희생과 양보가 실제로 후반 들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손흥민이 윙 포지션으로 이동하자 직접 슈팅을 날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려고요.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고 패스나 슈팅을 선택해 공격 체인이 최대한 그의 지휘 아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준다. 분명 막히겠지만 손흥민이 공을 오래 붙잡을수록 토트넘의 경기력은 좋아진다. 토트넘의 공격진이 지금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패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더 많은 패스를 받아야 했던 민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전설적인 스승 알렉스 퍼거슨 경도 훌륭하다. 공격수라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오늘 손흥민이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의 노력은 토트넘의 성적 향상에 기여했다. 그의 드리블 능력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격진을 커버해줬다. 손흥민은 오늘 벌리전에서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며 놀라운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5번이 찬스를 만들어낸 그의 득점률은 양팀 모두 최다 찬스를 만들어내며 하프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파울을 제외한 패스 성공률은 92%로 스스로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결과로 강등이 확정된 벌리의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경기 후반까지 그리고 그의 발밑까지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갔지만 후반 들어 손흥민의 입지가 무너졌다. 손흥민이 윙에서 적극적으로 뛰면 역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손흥민은 9번 팀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좋은 의도로 접근하기까지 했다. 토트넘 선수들은 더욱 배은망덕해졌다. 그도 같은 태도로 현장에 나갔다. 그 결과 경기력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력이 더욱 악화됐다. 손흥민이 욕심을 내더라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를 비난한다면 손흥민은 오늘처럼 윙어로 더 많은 드리블을 펼칠 것이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와 분석을 업데이트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래 댓글란에서 클롭의 토트넘 합류를 원하는 손흥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